사람들은 하고 싶다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를 뒤섞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삶을 엇갈리게 만드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상형으로 정해놓고 사람들은 그것을 고집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형이기에 종종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구체적 방향이 되기보단 관념적 생각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주 길을 잃고 마는 것이죠.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것을 이상형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하고 싶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느덧 소망이 이상을 추구하는 집착이 되어버리죠. 만약 여러분이 작가가 되고 싶다던 그런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느새 작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작가가 되면 좋겠어라는 그 생각은 어느 순간 내가 작가가 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에 얽매여 작가가 되는 것에 집착하고 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셨나요? 그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릴 때 때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려 계속 고집하는 상태로 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느끼고 있을 때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쩌면 이상은 꼭 실현되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목표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이상을 쫓다 보면 현재의 자신과 늘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나는 늘 마이너스의 평가밖에 받을 수 없게 되죠. 이상을 100점으로 보면 현재의 자신은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자신은 마이너스인 존재로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가인 나를 반드시 이루지 않으면 안 될 그 모델로 설정한다면 지금 작가가 아닌 자신은 한참 뒤떨어진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고 자란 그 학교의 시험의 대부분도 이와 같은 마이너스의 법입니다.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점차 마이너스를 해나가는 형식으로 우리들은 그렇게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플러스의 가점법이 있습니다. 여기엔 애초에 만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플러스의 평가로 점점 더 더해가는 방식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그 100점 만점의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완전한 현재의 그 모습에서 계속해서 점수를 더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상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의 평가법이 어째서 좋지 않을까요? 남을 판단하는 경우나 자신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설정해 놓은 그 100점 만점의 이상형이죠. 하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한 타인과 자신을 계속해서 감점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국 상대방도 나 자신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이상이나 모델을 설정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 무결한 그 100점짜리의 모델을 이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반드시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설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와 남들을 부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모델을 삼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이나 일 대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여러분의 꿈과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을 모델로 삼아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역사상의 인물을 모델로 삼고 있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그 인물은 지나치게 이상화되어 현실 세계의 인간상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때문에 그들을 모델로 삼는다면 때로는 사람들의 꿈도 어느덧 추상적으로 변해버리고 현실성이 떨어지고 언제까지나 꿈만 꾸게 되는 그 이상형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델로 삼기에 좋은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기에 보다 현실적입니다. 그 현실적 인물들엔 의례 결점이 있을 테고 여러분은 그것을 당연히 그럴 것이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델이라면 여러분은 그 흠결을 쉽게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장 역사적 인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어떤 모델을 설정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사항입니다. 그 이상형의 모델이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험난하고 힘겨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삿포로 대학의 교수이면서 작가로서의 삶도 살고 있습니다. 제 주위엔 왜 자신에게 좋은 원고의 청탁이 오지 않느냐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디까지나 좋은 일은 직접 찾아 나서야 합니다. 도쿄에선 글을 의뢰하기 위해서 작가들을 직접 만나거나 인터뷰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삿포로까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에게 원고 의뢰가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이켜보면 내가 받았던 그 수많은 원고의 청탁 중에 내가 진정 쓰고 싶어 했던 원고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새록새록 발견하고 발효시키는 충실한 내용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결국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숙성시키고자 하는 침착함을 일의 기본으로 삼으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이 하고 싶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하고 싶다,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쉽게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엔 절대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공부, 그것의 어느 정도의 양을 해보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과 그 하고 싶은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납득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결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그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결정은 여러분 스스로가 납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발 남의 결정과 그 남의 방법들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 일본에서도
장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학생들에게 물으면 공무원이 되고 싶다 답을 했습니다. 이유는 안정된 직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답변은 실상은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이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 하고 싶은 일이 아직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일이란 아주 막연하다는 것을요. 쉽게 우리의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요. 운 좋게 어머니가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을 때 그냥 미용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기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자신이 납득한 상태에서 자신이 책임지며 하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렇기에 역시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그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거기엔 다른 것으로는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그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이 어려울지라도 단념하라 말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단념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의 존재가 다른 아이와 대체가 됩니까? 여러분의 일도 대체시킬 수 없는 그런 일이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는 것은 자신 안에서 생각하는 것만으론 찾아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관념만으로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기 힘들기 때문이죠.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자신의 흥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열심히 찾아내야 합니다. 내면을 생각하고 들추어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념을 현실 세계와 폭넓게 비교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자신에게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지, 또는 그것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는 주위의 넓은 현실 세계에서 다양하게 부딪혀가며 현실과 희망 간의 괴리를 느껴보고 그 실패의 체험을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에 뛰어들지 않은 채 그저 관념만으로 주변의 좁은 현실 세계만을 보고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찾으려 하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입니다. 시야를 훨씬 먼 곳까지 넓히고 저 넓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눈앞에 놓여있는 것들과 단순하게 접촉하는 것을 전부라 생각할 것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현실 세계를 저 멀리까지 간파하지 않는다면 그저 자기 중심적 환상의 세계에 머무를 뿐인 것입니다. 스스로 많은 질문들을 해보십시오.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을 때 거의 10년간을 무급으로 지낼 수가 있는지, 여러분의 성향이 국내 지향형인지 국제 지향형인지, 몸을 쓰는 일이 좋은지 머리를 쓰는 일이 좋은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할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일을 정확하게 객관화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르는 그 어딘가에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이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생각해온 것과 경험해온 것, 상상하거나 포기했던 것 속에 반드시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먼 세계를 꿈꾸거나 그 꿈에 이끌려 찾아다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중 그 하고 싶은 것을 찾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되고 싶어하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서도 멀리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을 낮게 평가할지 높게 평가할지를 생각해보면 더욱 명확한 판단이 내려집니다. 실상 우리는 자신을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아무리 높게 평가한다 한들 우리가 복서가 되어 마이크 타이슨을 이긴다는 꿈 따위는 절대로 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을 비교적 잘 알고 있기에 스스로 낮게 평가하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지를 가늠합니다.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설계도를 만들어 보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비하해서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지 말고 오히려 높게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생각보다 자신을 높게 평가할 때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 놨던 그 한계의 벽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실현할 수 있는 것이 그 꿈의 일부라 해도 좋습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나는 예전에 품었던 그 꿈의 일부분이 이미 일상생활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완벽하게 내가 그려온 모델처럼 되지는 못했지만 나는 앞으로도 배우며 계속 그 꿈을 향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다는 건 앞에서도 얘기했듯 어떤 사람을 모델로 하여 푹 빠져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흉내낸다는 것이고 그 배움의 모델은 우리 꿈의 스승이 됩니다. 그 배우고 싶은 모델은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TV나 만화, 소설 등에 나오는 인물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 인물과는 동떨어진 이상화된 인물만 아니라면 말이죠. 여러분이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처해 있는 그 세계에서 탈출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십시오. 지금까지 다양하게 꿔온 그 꿈이 경솔했는지 현명했는지에 관계없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살펴본다면 현재를 비추어내는 거울이 하나씩 끼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과거를 몽땅 드러내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우리의 삶이 끝난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국 과거에 우리 자신이 발견해낸 그것들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어 하던 그 모델을 저 기억 속에 찾아가고 끄집어내어 여러분 앞에 드러내 보이십시오. 가끔은 미래를 꿈꾸기보다 그렇게 과거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진정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과거 속에 지금까지 경험해온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친숙감이 드는 자신이죠. 그 과거를 현재로 바꾸어 바라보십시오.